자, 안녕하세요. 무작정 따라하기 묻다 김감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최소한 알아야 되는 용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시퀀스, 그 다음에 씬, 컷,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시퀀스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끝나는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단위, 그리고 이야기가 벌어지는 장소, 행동, 그 다음에 시간에 연속된 씬들의 집합이에요. 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시퀀스는 뭐냐면요, 우리 연극의 1장, 2장, 3장, 4장, 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어떤 사랑을 하는 로맨스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갈등이 있고, 그리고 헤어짐이 있고, 그리고 다시 만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거기에 다양한 뭐가 나와요? 장소가 나오죠. 장소. 그 장소가 씬이에요. 그럼 그 장소에는 또 다양한 뭐가 나와요? 또 컷이 나와요. 장면들이 나와. 그게 컷이에요. 숏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려운 게 없고요. 말 그대로 그냥 영상의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단위. 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자, 우리 30cm 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단위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30cm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00cm는 뭐예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1m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1cm 미만은 뭐라고 그래요? 1cm 미만. 그건 우리가 0.1mm라고 하죠. 1mm, cm 이렇듯이 하나의 단위예요, 단위. 그 영상의 단위. 자,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여기 지금 아래 지금 이런 씬들의 모임이 시퀀스가 된다 그랬어요. 시퀀스. 이렇게 시퀀스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씬 2의 예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장면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씬의 시작이 이렇게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장면 시작하는 방법 이런 거는 나중에 애니메이션 기초 이론에서 스토리보드 만드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선 이걸 보세요. 자, A, B, C, D로 시작하는 씬이 있다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처음에 카메라가 전체를 한번 비춰요. 왜냐면 상황 판단을 먼저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고 있나요? A, B, C 중에서 예, 카메라가 이제 이거는 위에 하이 앵글에서 처음에 이거는 하이 앵글에서 보여줬지만 이번엔 카메라 좀 밑으로 내려왔네요. 그죠? 2번을 보세요. 자, 그러면 카메라가 이제 이번에는 우리 D라는 친구 뒤에서 비춰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컷 3번 보세요. 컷 3번. 컷 3번은 카메라가 어디 있나요? 예, 카메라가 이번에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여주네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컷 4번은 뭐예요? 카메라가 다시 뒤로 좀 빠져가지고 A하고 D를 비치네요. 그죠? 이렇게 A하고 D를 비칩니다. 이렇게. 그죠? 컷 5번을 한번 보세요. 5번은 카메라가 어디에 있어요? 그쵸? 로우 앵글. 아래에서 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에서 위를 보는데 누굴 비치나요? C하고 D를 카메라가 밑에서 비치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6번은 캐릭터 C를 이렇게 따고 들어가서 보내요. 그죠? 바스트 컷으로. 이렇듯 한 씬에서 다양한 이렇게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게 컷이에요. 자, 그럼 다시 와서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래서 시퀀스는 마지막 정리를 더 하면은,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장면들의 모임이 뭐예요? 씬이에요, 씬. 예,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요 씬이고요. 자, 그럼 다양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장소들, 그죠? 이 장소들의 모임이 뭐라 그랬어요? 자, 시퀀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애니메이션 직접 만들어 가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카메라 워크에 대해서 용어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익숙하죠, 그죠? 자, 어떤 우리가 피사체가 있고, 자, 카메라가 다가서고 뒤로 빠지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문 용어로 트럭 업, 트랙 백,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트랙 업, 트랙 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점점 가까이 가고 뒤로 빠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핸드폰이나 영상 장비 꼭 있죠. 줌인, 줌아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건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은 캐릭터가 어떤 진지한 얘기를 할 때, 또는 관객들한테 연출적으로 좀 집중을 시키고 싶을 때, 그때 많이 사용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연출 문제니까 이건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이 이제 이렇게 TU, 그다음에 뒤로 빠지는 건 트랙백,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 줄에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TU라고. 자, 이건 이제 스토리보드에 이런 표시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 사람이서 작업을 할 때, 아, 여기서 장면이 들어가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약속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을 한번 보시면, 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카메라가 이렇게 전경을 촬영합니다. A 포지션에서 B를 이렇게 움직여줘요. 이렇게. 만약에, 자, 카메라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자,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팬이라고 그래요. PAN. 근데 이것은 파노라마의 약자예요. 여러분, 그 핸드폰 기능 중에서 파노라마 있죠? 길다랗게 찍는 거. 이거는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극 전개될 때. 많이 사용, 극 전개될 때.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극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보면은, 그 처음에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요런 이제 그 극화 원칙에 의해서 장면이 구성이 돼요. 자, 이거 역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용어 설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펜은 그렇고요. 펜 다운 업. 저 5번 한번 보세요. 말 그대로 그냥 펜 다운 업이에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펜 업, 펜 다운 이런 식으로. 예, 그래야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 장면에서는 카메라가 위아래로 내려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가 있고요. 자, 예제 6번 한번 보세요. 예제 6번. 자, 예제 6번을 보면은, 자, 이것도 많이 익숙하죠. 우리 영화에서 피사체를 막 쫓아가, 어떤 캐릭터를 쫓아가고, 뭐 추격신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무래도. 그죠? 근데 실사에서는 보세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끌든지 기계를 끌든지 막 해서 얘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쫓아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가 폴로판이래요. 폴로판. 예, 폴로판. 그 폴로판 예제들이 많은데 예제 7 한번 보세요. 이렇게 카메라가 얘가 있고 배경이 뒤로 쭉쭉 빠져요. 자, 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 경우는 카메라가 직접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죠? 피사체를 쫓아가야 되는데.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카메라가 움직이는 개념이 아니고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고 배경이 뒤로 움직여줘서 그 효과를 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뒤로 이렇게 빠져준다는 거예요. 뒤로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달려나가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뒤로 배경이 빠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이렇게 가지고 폴로 펜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요.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폴로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도 되게 많이 사용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멀티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멀티플레인. 예제 8번 한번 보세요. 멀티플레인. 자, 이게 이제 예전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카메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층별로, 이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레이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각 층별로 공간이 이렇게 있고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배경들 있잖아요. 그죠? 배경들이 있고, 그러면 카메라가 여기서 이제 비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앞 배경이 있고 중간 배경이 있고 마지막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합친 배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공간을 두냐면은 이 공간에 대한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이런 촬영 기법을 써요. 여러분 저기 카메라에 보면은 핀트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흐리게 하는 거. 자,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밑에다가 맞추게 되면은 양 두 개의 레이어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약간 흐리게 보이죠? 그러면서 이 공간을 한 장면의 어떤 배경의 깊이를 더욱더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만들 건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가면 흐려지고 양쪽이
또 빠지면은 뭐 반대로 또 편이 되고. 자, 이게 멀티플레인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거 이제 우리 오픈텐제 강좌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슬라이딩이라는 개념,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슬라이딩이 뭐냐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예제 9번 보세요. 자, 그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여러 장의 그림이 들어가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슬라이딩 개념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1번부터 만약에 이제 지나가기 위해서 뭐 50장이 필요해요. 이게 50번이에요. 그러면 사이사이에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딱히 그릴 필요가 없잖아. 딱 봐도, 그죠? 한 장의 그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미끄러지게 그냥 촬영하면 화면을 지나가는 로켓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네. 그게 슬라이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목적은 여러 장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좀 자제하고, 뭐 제작 공정도 짧게 하지만 애니메이션은 그림이 많이 들어갈수록 돈이에요, 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촬영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슬라이딩. 장면이 있으면 이렇게 놓고 슬라이딩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네. 자, 이번에는 그 페이드 인아웃이에요. 네, 페이드 인아웃.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화면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마지막에 화면이 점점점 밝아지고. 자, 여러분 많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이 효과는 언제 들어가냐면은 보통 시퀀스하고 시퀀스 넘어갈 때, 장소 이동할 때, 그다음에 시간의 경과를 표현할 때, 이럴 때 많이 사용해요. 화면이 점점점 어두워지면서 10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할 때 많이 사용해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조금 밝은 분위기로 하고 싶으면 페이드 인아웃을 화이트로도 많이 해요, 요즘. 예,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뭐 여러분이 어려운 거 없고요. 그래서 표시도 그냥 FI, 예, FI 이렇게, 그다음에 F5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그 스토리보드예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점점 좀 어두워진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자, 그 다음은 자, 오버랩이에요, 오버랩. 자, 오버랩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예요. 보시는 것처럼 A라는 장면, 예,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장면이 있어요. A라는 장면이 사라지면서 B라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장면 많이 봤죠? 자, 이거 역시도 뭐예요? 시간경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뭐 회상하고, 이럴 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오버랩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OL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와이프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통과제리 이런 거 봤죠? 그죠? 아이리스. 뭐냐면은, 통과제리에 보면은, 리리링 하면서 장소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A라는 장소하고 B라는 어떤 그 장소로 이동할 때, 뭐 옆으로 사라질 수도 있고,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 수도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시간 경과가 많이 안 된 경우에 많이 사용해요. 엄마 집에 갔다 올게. 누르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런 용어들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스토리보드에 들어가는 또는 시나리오에 들어가는 어떤 그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할게요. 한 번에 너무 많은 또 정보가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되게 많이 하셨고요. 저는 무작정 따라하기에 묻다 김감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